회화, 공예, 공연, 체육 분야 등 하루의 대부분을 실험 실습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실습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 대학교 도예학과 2학년인 A씨는 과제 기한을 맞추기 위해 밤 늦게까지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A씨는 작업의 마무리 단계로 전기가마를 사용하고는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전기가마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혼자 있었던 A씨는 늦게 발견되어 의식은 있지만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늘 편하게 생활하는 실습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체능 활동은 주로 신체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외상의 위험이 다분합니다. 또한 정규 수업 외에도 실험 실습 활동을 수행하므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방음이나 암막장치 등 외부와 소통이 불가능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발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규 시간 외에 실습실 사용 시 미리 사용 목적과 시간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며 가급적 혼자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실습실에 안전벨을 설치하고 비상시 누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험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좀 더 안전하고 함께 즐거운 실험 실습을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러한 실험실 안전과 위험 특성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험 실습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실험 실습실 위험의 특성 이해와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실험 실습실 안전 이야기. 실험 실습실 안전관리 주최회장은 매년 실험 실습실의 안전관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시함으로써 필요 예산을 확보하게 되고 이를 통해 원활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안전점검 중 사고 위험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안전관리 계획에는 안전점검과 화재 예방, 소방 및 전기, 가스 안전관리, 이용자의 상해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포함하게 됩니다. 안전관리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점검에는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정밀 안전점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세심한 육안점검으로 실험 실습실의 안전상태를 판단하는 일상점검과 정기적으로 측정 시험 장비로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그리고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 시험 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하는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사고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실험 실습실에서 사용되는 안전관리 항목에 대해 살펴볼까요? 가스 안전은 실습실 내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가스 누설 차단기 및 감지기는 정상 작동하는지, 가스 공급 호스에 이상은 없는지, 실내 금연은 잘 지키고 있는지 등 잘 점검합니다. 소방 안전은 실습실 내 출입문이 2개 이상인지, 출입구는 모두 개방되어 있으며 장애물은 없는지, 화재 종류에 따라 각각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화재 경보 장치의 설치 및 그 위치를 잘 알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전기 안전은 전열기구 근처에 가열성 물체는 없는지 확인하고 모든 전기기기의 올바른 접지와 절연 상태를 확인하고 누전 차단기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코드 및 배선기구는 규격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이 외에도 안전관리 계획에는 실험 실습실 안전 매뉴얼 비치 및 활용에 대한 내용과 안전수칙 요령,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그리고 각종 안전 관련 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각 부서별로 어떻게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인적, 물적 피해가 경미하거나 이를 제외한 사망 또는 휴유장애 발생이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중대한 사고라고 하는데요. 먼저 경미한 사고 발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응급환자 발생 시 필요에 따라 119에 신고해야 하며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가 종료된 시점이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실험실 안전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를 하게 되고 사고 처리 및 대책 수립하는 동시에 안전 방지실에도 사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고 처리 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고 상황에 따라 보험회사에 상해 처리 요청을 하게 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중대한 사고 발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우선 119에 신고해야 하며 사상자의 장애 후유자가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대책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고 이를 통해 사고를 처리하고 대책을 수립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결과를 총장 등 기관장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사고든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안전교육의 목표 및 방침,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므로 교육을 통해 교육종사자 전원이 안전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기관 내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할 때에는 모든 대상자 스스로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바른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 지속적인 반복 교육을 통해 늘 상기시키고 반드시 일상생활과 연계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각 사례별 원인 분석을 통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지도를 실시하며 실험 실습 관련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안전교육은 언제 실시해야 할까요? 이용자의 경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종사자의 경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실험 실습 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각 기관의 안전사고관리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체육관이나 수영장 같은 시설을 이용 시에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체능 계열 실험실습실의 경우 학과별 전공 분야별로 다양한 실험실습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 요인은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요. 유해성과 위험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은 실험 실습 공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 위험 요인과 실험 실습 활동 시 취하는 실습 재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화학 생물학 위험 요인을 말합니다. 위험성은 실험 실습실 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 설비, 장비 또는 실험 실습 활동 시 사용되는 실습 기자재, 기계, 기구류 등에 의한 물리적 위험 요인과 실험 실습실을 관리하거나 실험 실습 활동에 참여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작업 요인 등을 말합니다. 예체능 계열 실험 실습 위험 요인을 구분하면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인간 공학적,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물질 형태로 침입하여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화학적 요인이라 하며 대표적으로 가스나 증기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 형태로 인체에 전달되어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물리적 요인이라 하며 대표적으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형태로 인체에 전달돼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생물학적 요인이라 하며 대표적으로 바이러스, 세균, 독소 등이 있습니다. 작업 자세, 작업량, 공구나 기구, 중량물 취급 등의 요인에 의한 건강장애가 오는 것을 인간 공학적 요인이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과다한 작업 자세나 단순 반복 등이 있습니다. 작업과 관련된 정신부담에 의하여 발생하는 요인으로 사회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예체능 계열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책임자는 실험실습실에 대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실험실습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 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상 유형과 예방 대책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체능 활동은 주로 신체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외상의 위험이 다분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외상으로는 골절이나 염자 등 근골격계 손상, 출혈, 넘어짐이나 추락, 다량의 전기 사용으로 인한 감전, 화학물질을 다루다 생기는 중독이 있습니다. 예체능 활동은 정규 수업 이외에도 실험 실습 활동을 수행하므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고 특히 방음이나 암막장치로 인하여 외부와 소통이 불가능하여 위험 상황에 처했을 경우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예방 대책은 무엇일까요? 주로 기계를 이용한 실습 중 발생하는 골절, 염자 등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호덮개나 비상정지 장치와 같은 기계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기계별로 방호 조치를 수립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계 사용 시 적정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거울로 이루어진 벽에 부딪히거나 조각도 사용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울벽은 벽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장치하고 접근 제한선을 표시하거나 물건을 쌓아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각도 등 날카로운 물체를 사용할 때에는 미끄러움을 방지하고 손을 보호할 수 있는 라텍스 소재의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합니다. 어두운 실내에서 바닥에 늘어져 있는 전선 등을 밟아서 생기는 넘어짐이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실내에서 축광 테이프를 사용하여 위험을 표시하고 바닥에 전선 등 실험 실습실을 정리한 후 실습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다량의 전기를 사용하다 생기는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전압 및 감전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으며 전기기기의 수리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비규격 및 안전인증 미취득 제품은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보호구 보유 및 실험 형태에 따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전기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정확히 접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예 작업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험 실습실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보관용 냉장고에 음식물을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유독가스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밖으로 나가 맑은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정규 수업 시간 외에도 실험 실습 활동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사용 목적, 사용 시간을 명시한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방음이나 암막 장치로 인해 외부와 소통이 불가할 경우 예체능 실험 실습실에 안전벨을 설치하고 눈에 쉽게 보이도록 표시하며 비상시 누르도록 평소에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밖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 서로 연결이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생존사슬이라고 합니다. 생존사슬의 첫 번째는 심정지 환자를 조기 발견한 목격자가 119에 전화를 걸어 심정지 발생을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19에 신고한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최상의 응급처치입니다.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이 2배에서 3배나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심정지 환자를 전문병원으로 이송한 이후 효과적으로 전문적인 소생술과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실습 도중 심정지 환자를 발견할 경우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한 뒤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며 의식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의식이 없으면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 관찰하며 호흡을 하고 있는지 체크합니다. 환자의 호흡이 비정상적이거나 없는 상태라면 심정지로 판단하고 주변 사람을 지정하여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오도록 지시합니다. 자동 제세동기는 심장 박동이 멈췄을 때 붙여놓으면 환자의 심장 상태를 스스로 분석해 필요에 따라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심정지의 원인이 되는 불규칙한 심장 리듬을 회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동 제세동기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를 바닥에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 뒤
가슴뼈 아래쪽의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손바닥 뒤꿈치를 대고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 수직으로 강하고 빠르게 흉부 압박을 30회 정도 실행합니다. 자동 제세동기가 도착하면 먼저 전원을 켜고 음성 지시에 따라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패드 하나는 오른쪽 뒷점뼈 아래에, 다른 하나는 왼쪽 가슴 아래에 붙인 후 패드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그럼 자동 제세동기가 심장 리듬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환자에게서 떨어지고 자동 제세동기의 음성 지시에 따라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눌러 제세동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합니다. 심폐소생술의 기본을 배워봤는데요.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사고 발생 시 침착하게 의식과 호흡이 있는지 확인하고 즉시 119에 알리고 자동 제세동기와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로 응급처치하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